네, 안녕하세요. 이제 저번에 또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 생각에 가는 생각에 가는 생각 책을 5부로 마지막에 되게 되겠습니다. 참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는데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 지음으로써 우리의 생각들이 어떻게 오류를 남기고 일관성이 제외되고 주어진 환경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오늘은 이제 책에서 말하는 주제는 두 자아라고 나오는데 그게 그 현실에서 내가 느끼는 나와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내가 느끼는 나, 즉 어제 자체의 그 어제를 존재하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리고 오늘 돌이켜 봤을 때 어제를 생각하는 게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다를 때는 왜 다른가? 그리고 그 다르다는 것이 무엇에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건데요. 일단 결론부터 접근하자면 여기에서는 크게 이제 경험하는 자아와 기억하는 자아에서 나뉘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 기억하는 자아는 그 전 단계, 그러니까 전체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그 전체를 하나의 점으로 요약해서 기억한다는 거고 경험하는 자아는 그 순간 그 흐름에 있는 그 순간의 어떤 총체적 양을 바탕으로 생각하는 자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자아를 말할 때 이제 경험 효용이란 말이 나오는데 똑같은 시간을 얻는데 그러니까 어떤 경험을 얻는데 뭐 혹은 뭐 같은 손실을 회피하는데 다른 금액을 지불하겠다라고 결정했다고 하는 어떤 일관성의 오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인데도 이게 어떻게 내가 경험했는지에 따라서 인간의 어떤 판단이 다 다르다. 그래서 경험과 기억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경험은 영어로 말하는 experience고 기억은 메모리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와 경험에 대한 어떤 건데 우리는 생각보다 이게 이제 어떤 그 이 타임이나 시간이라는 우리 개념이 우리 속에는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 무시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일을 하는데 10년이 걸렸어. 근데 그 10년이 걸리는 과정이 뭐 되게 기분이 좋고 마지막까지 기분 좋았으면 그걸 길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힘든 경험이 있어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찬물에 똑같이 손을 집어넣는데 하나는 더 온도가 춥고 근데 마지막에 따뜻한 수건으로 감싸주고 그리고 다른 거는 덜 차가우면서도 지속 시간은 더 긴데 마지막에 그 어떤 따뜻한 그런 수건 같은 걸 안 준단 말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더 춥고 지속 시간이 긴 첫 번째 실험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따뜻한 수건이 줬다는 그 하나만으로 어쩌면은 우리는 그 고통의 시간이 길어도 그걸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말무리를 잘하라는 측면에서가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게 오류기는 오류예요. 근데 내가 어떤 일을 예를 들어 100만큼 그러니까 100이라는 숫자만큼 일을 했는데 마무리를 만약에 1밖에 못했고 어떤 사람은 100만큼 일을 했다가 마지막에 마무리를 100 했어. 그럼 이게 100을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인지적 오류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인간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면 대중은 이렇게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잘해주지도 말고 못해주지도 말고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이 마지막에 마무리를 잘하느냐가 사실은 대중에게는 더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한다. 근데 이제 총체적으로 보는 인간 앞에서는 이건 사실 트릭이라는 걸 알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특정 사람이 뭘 잘 못해. 근데 마지막에 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좋게 평가하거나 혹은 계속 잘하다가 마지막에 솔직히 못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나쁘게 평가하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이렇게 느끼지만 이 느낀다는 것을 우리가 도구화해서 삶을 어떻게 윤택하게 하느냐가 이제 포인트인 거죠. 이게 두 개다가 나쁘다가 아니라. 근데 둘 다의 어떤 감정을 우리는 다 알고서 그러니까 즉
경험하는 자아는 전체적인 총량을 보는 거고 기억하는 자아는 그 한 점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의 질을 평가하는 거로 가는 거고 나라는 인간도 대중처럼 그 어떤 시점과 고점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느끼는 게 하는 챕터였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간을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서 인간을 파악을 하자. 하나의 점만 가지고 파악하기보다는. 그래서 인식의 메커니즘이 되게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투자를 할 때도 이게 결과만 가지고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결과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어땠는지가 그거의 퀄리티를 정해주는 거예요. 결과의 퀄리티를. 단지 그 과정은 무시한 채 결과만 가지고 가는 것은 그건 굉장히 우리의 인지적 오류를 느낄 수 있다는 과정이 여기서 내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통은 짧고 쾌락은 길면 좋지만 시스템 1이 좌우하는 기억은 고통이나 쾌락이 가장 강력한 순간이나 끝날 때의 느낌으로 기억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 총체적인 시간의 전체적인 툴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참 나쁜 부분과 좋은 부분을 10배 경험해도 같은 비중을 늘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인간은 순간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크다는 거죠. 과거가 어쨌든 참 그러니까 현실의 이 순간을 어떻게 항상 과거가 어쨌든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영화 주인공이 한 200, 영화가 2시간이지만 1시간 50분까지 힘들어도 10분이 만약에 영화가 해피엔딩이면 우리는 그거를 해피엔딩으로 기억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메커니즘으로 가진 인간의 한계성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이 좋은 느낌으로 살 것을 원하냐 15년은 좋은데 마지막 5년이 나쁘기를 원하냐 하면은 10년을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에 의존해 살아갔는데 그래서 기억하는 게 곧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삶을 살고 있는 경험하는 자아는 무시된 채 기억하는 나만.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런 예가 있었는데 그 10년 동안 하와이 여행을 갔다 올 건데 그러니까 10일 동안 하와이 여행을 갔다 올 건데 넌 이 기억이 싹 지워진다면 넌 갔다 올 거냐 말 거냐 할 때 기억하는 것에만 꽂히면 우리는 이 여행을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떠면 그 시점, 그러니까 현재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간다 안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점을 우리가 알고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게 이제 인간의 특징이고, 그리고 이제 체감 행복이라는 챕터가 나오는데 심리적 고통은 개인적 편차가 크다. 그러니까 인간마다 역치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측정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네가 체감하는 현실보다 평가라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말한 거죠. 돈이 없으면 비참해지만 돈이 많으면 만족도는 높아질 수 있어도 해감의 행복도는 높아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나의 삶의 수준은 높아질 수 있지만 체감하는 행복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적이라는 거와 나의 정신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돈, 인간, 건강 이 세 가지도 마찬가지인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제 행복해지기 가장 쉬운 방법은 나의 시간을 어떻게 소비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내 자유 의지대로 소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즐거운 일에 더 심한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가장 체감을 느끼기 행복하다는 거죠. 그게 돈의 유무를 떠나서.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예시 중에 하나가 교육 수준이 높으면 행복의 질은 모르겠지만 삶의 퀄리티는 높아진다는 걸 말하는 건데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교육이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무언가를 안다라는 그 끊임없는 과정인데 만약 지속적으로 그 안다라는 걸 도구화시켜서 내가 그 삶의 어떤 도구들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으면 그거야말로 나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육 수준이 그래서 상류층일수록 퀄리티가 높아진다는 거고 높아진다는 걸 얘기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유는 나의 어떤 삶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향상의 노력이는 근데 그것이 행복의 체감도 높이지 않는다라는 거 높이는 데에는 이제 어려움이 있다 무조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우리는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챕터로는 삶을 돌아볼 때 이제 결혼이라는 얘기를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결혼을 처음 시작할 때는 행복한 감정이 이제 점점 가면서 줄어든다는 건데, 근데 이것도 전 대중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할 때 얼굴 보지 말라, 뭐 성격을 봐야 된다, 이런 말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무시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건 너무 많은 의견이야. 내가 그걸 과연 안 볼까? 그리고 얼굴을 그렇다고 또 어떤 외모와 어떤 수려함을 내가 과연 배제한 채 성격을 보느냐, 혹은 성격을 배제한 채 외모만 보느냐, 이거를 인간들의 어떤 대중의 퀄리티로만 따질 수도 없고, 결혼을 한다고 다 불행하냐, 다 행복하냐, 행복을 꿈꾸면서 달려가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 두 가지를 다 생각하면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결혼을 왜 하냐, 왜 불행할 건데. 그렇지만 그게 내 삶의 세련됨과 어떤 타인과 살면서 나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결혼을 도구로 보는 거죠. 행복의 어떤 절대적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이제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대상을 가지고 항상 낙관적인 긍정을 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긍정과 부정을 같이 가져가려고 항상 늘 노력하거든요. 어떠한 인간관계에서든 어떠한 일이든. 그러니까 주식을 살 때도 항상 늘 떨어지고 올라간다라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사요. 하지만 그 가능성 중에서 이 가능성이 자연의 섭리, 이치를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즉 시세의 원리를 따라가는 데에 어떤 저만의 신념과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는 것이지, 이게 떨어지지 않을 거고 올라가기만 해서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도 그렇고 이 삶의 방식도 그렇고 나의 어떤 두 가지의 모두 양단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어쩌면 인간의 삶도 삶과 죽음이라는 모든 그 공존된 인간의 어떤 의식적 체계에서 살아간다면 행복과 불행, 그리고 긍정과 낙관, 주식의 올라감과 떨어짐, 가격의 하락과 상승, 이 모든 것을 같이 가져가면서 그걸 어떻게 상향의 노력을 통해서 세련됨을 만드느냐. 투기와 투자도 항상 내 삶에 있지만 투기는 본능의 영역이고 투자는 나의 학문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투기의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세련되게 만들어 가느냐, 그게 삶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거는 어쩌면 체감의 행복과는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걸로 이걸 알면서 저의 삶의 퀄리티는 높아졌고, 그 퀄리티를 바탕으로, 알을 바탕으로 나의 어떤 감정과 이런 어떤 느낌을 고도화시키는 이 과정은 내가 행복감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는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개인의 처한 삶과 만족도의 상관관계가 낮은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유전적 기질도 작용하는데, 제가 보는 이 유전적 기질은 부모의 유전이 환경을 또 만들기도 하니까 그 환경에 기인하는 영향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유전적 기질이 존재하죠. 쌍둥이를 가지고도 환경적인 게 다르기 때문에 그게 일치하니까. 하지만 그 유전을 내가 어떻게 다뤄야 가느냐에 대한 어떤 컨셉이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는 후성 유전에 대한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이 데이터들은 대부분 대중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성인의 데이터는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성인들은 데이터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볼 때 제가 어떤 성인의 삶을 가려고 노력하는 인간이라면 이런 데이터에 굳이 속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유전이 굉장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저는 알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 때도 저의 유전적 바탕을 알고 가겠죠. 그래서 주목 착각이 나오는데, 삶의 작은 부분,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작은 어떤 마지막의 경험이 전체 경험을 대변하는 것처럼 삶에서 작은 부분이 그게 내가 느낄 때 커버리면 전체를 커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인데 작은 부분이 전체를 대변할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게 꾸준히 가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운영함에 있어서 작은 부분이 큰 부분으로 되지만 그 된 걸 다시 또 작은 거로 쪼개는 거거든요. 결국 이런 사실을 난 인지를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책에 말하는 것처럼 하루의 작은 부분이 저의 전체의 오늘을 결정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작은 부분으로 하루가 망쳐지지 않게 나를 세련되게 만들어가는 과정, 그거를 이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가 좋다고 만족감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하지만 기후가 좋으면 삶의 퀄리티는 높아질 수 있는 그 어떤 노력을 하기가 쉬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내가 경험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공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삶이 행복하지 않다, 깨끗하다 해서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중요성을 우리는 알고 가야 되는 게 책에서 전 진짜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다시 들어오면 시간 그리고 다시 시간인데, 그러니까 인간은 점으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선보다도 점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이 점을 어떻게 내가 퀄리티 있게 만들어 가느냐, 그게 인간의 기억을 다루는데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처럼 그래서 뭐 두 시스템, 뭐 왜 어림짐작을 하고 편향을 하고 자기 과신, 선택의 오류,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근데 짧게 조금 저만의 생각으로 이걸 정리를 하자면, 여기 책에서도 나오지만 결국에는 여기에서 해결 방법으로 나오는 거랑 제 생각이랑 비슷한데, 내가 올바른 그 선택과 올바른 어떤 생각다운 생각을 한다는 건 풍부한 어휘가 이 결정을 할 때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부한 어휘라고 한다는 거는 내가 느끼는 어떤 전체적인 느낌에 있어서, 여기 전체를 보는 거니까 그 전체적인 것을 어떻게 언어화로 구조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예를 들자면 어떤 언어를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레셔널하고 리즈너블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데, 합리적과 이성적인 차이를 얘기해요. 이런 언어의 구분이라든지 opportunity, chance, 기회냐, 같은 기회인데 두 개 어떤 게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liberty와 freedom, 그리고 뭐 이런 단어들의 뉘앙스를 내가 끊임없이 인간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인지하는 틀이 넓어지거든요. 그 틀이 점차 넓어지면 전체를 보는 습관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오류를 점점 줄여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책은 결국 우리의 생각의 메커니즘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메커니즘을 알려줄 뿐이지, 이 메커니즘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삶을 세련되게 만드느냐는 나에게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인지하고 있다면, 내가 알고 있다면, 이걸 가지고 전체를 보고 내가 대중과는 함께 조화롭게 갈 수 있는 방향을 계속 모색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항상 반대로 가야 되는 게 답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건 답을 구하기 위해서 정하는 것 같아요. 투자를 할 때도 워렌 버핏은 자기의 원칙대로 했는데 대중과 반대되는 판단을 한 것이지, 대중과 반대되기 위해서 판단한 게 아니거든요. 인간은 결론에만 집착하면 항상 그 대중과 반대가 하는 게 옳다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 돈을 버니까 그거는 무조건 투자라고 결과를 가지고만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어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이 그 인간의 인지적인 어떤 오류를 파악하는 데 굉장한 어떤 영향을 끼친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언어에 대한 풍부한 어휘력에 대한 어떤 감각은 진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그게 무엇인지, 뭐 행복, 사랑, 우정, 자비, 이런 것들의 추상적인 어감이 내 삶에서 어떻게 규정되고 그걸 어떻게 증명하는지가 인간의 퀄리티를 정해주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뭔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그래서 생각이라면 진짜 어떤 게 진짜 생각인지, 그리고 나조차 이런 생각에서 잘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거를 좀 공부할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긴 시간이었겠지만 이 책을 뭐 읽긴 어렵겠죠. 굉장히 어렵죠. 이렇게 두꺼운 700페이지 가까운 책을 내가 읽는다니. 저도 이걸 읽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참 여기까지 읽게 됐네요. 저는 제가 펜을 들 때마다 내가 펜을 두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살아온 과정이 펜을 들기엔 좀 쉽지 않았거든요. 도서관이 걸어서 1시간이 넘었고, 주변에 산과 들과 물밖에 없었던 고장에서 이런 700페이지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한 큰 도전이고, 저의 가장 큰 어떤 교양 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께로는. 하지만 그만큼 얻어가는 것도 많은 시간이었고,
나중에 또 이 책이 또 시간이 지나서 제가 2번 또 읽게 된다면 같이 또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서 성장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